헌인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인마을은 1960년대 초부터 음성 한센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면서 생겨난 마을입니다. 주민들이 양계, 양돈 사업을 운영하며 1980년대 이후에 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공동체 특성상 사회와 등질 수밖에 없었던 헌인마을의 주민들은 무허가, 노후, 불량주택 등이 밀집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택 신축 허가를 신청했고 2004년에 서울시는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2006년 우리투자증권, 삼부토건, 동양건설 산업 등이 만든 우리강남 PFV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우리은행으로부터 4,270억 원의 대출을 받고 168명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수, 즉 조합원의 의결권 수가 중요해서 그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우리 강 기자님이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되게 익숙한 회사 이름이 등장하나요? 그러게요. 네. 하필? 삼부토건. 네, 삼부토건? 그러니까 일단 이 헌인마을의 이 토지 재개발 사업은 아까 이제 우리 허 작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헌인마을에 오랫동안 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원주민들의 그 주거 개선 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원주민들을 위한 주거 그런 개선 거죠. 사업이죠. 예, 그러다가 돌연 갑자기 그 2006년도에 이 토건 자본들이 결국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개발업자들. 그래서 이 토건 자본들이 우리 강남 PFB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네. 그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토지 매수에 필요한 돈을 이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원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집중 매입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꿈꾸는 사업으로 이걸 밀어붙이기 시작했던 게 우리 강남 PF인데 그 우리 강남 PF가 참여한 업체가 그 유명한 삼부토건, 그다음에 동양 건설 산업, 그다음에 우리투자증권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 종고는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지가 원활하게 다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더 원주민들이 팔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 매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이 조합원 총회에서 소수로 몰고 결국 자기들이 그 조합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실상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민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이름으로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결국은 이 조합원 수를 이제 쭉 다수를 아무튼 확보하게 그 된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주택 생지옥이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을 할 만한 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강남 PFV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가 자신들에게 토지를 팔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갈, 협박은 물론이고 방화교사, 살인교사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교사까지요? 네네. 허허, 참. 무섭다. 근데 무섭네요. 이때 이러한 불법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해준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명으로 했던 사람들을 다 인정해 준 사람이 오세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그 원주민들의 정착, 주거 개선을, 환경 미화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결국은 토건 자본들의 그 이권 사업으로 그 변질이 됐고, 결국 토건 자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출시키고 원주민들을 조합원 총회에서 그들의 의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토지 쪼개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미 땅을 팔고 간 사람들까지도 유령 조합원으로 결국은 만들어서 이 조합원을 구성했는데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이러한 그 조합원이 이 조합이 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요. 168명으로부터 이름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 168명은 그 당시 헌인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68명 중에 약 한 110명 정도는 땅을 이미 우리 강남 PF이라고 하는 곳에 팔았습니다. 팔았던 사람들이니까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제 이름만 빌려서 조합원으로 등록을 한 거고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을 땅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권한이 조합원이 될 없죠. 좀 저게 예, 안 없죠. 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여 명 같은 경우는 조그만 짜투리 땅이 있어요. 네. 그 짜투리 땅을 잘게 쪼갭니다. 보통 그 짜투리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아, 요건 그 당시 한 102필지였나요? 그때 아주 짜투리 땅을 작은 이제 구석구석에 있는 땅을 모아가지고 56명에게 그 56명은 그 강남 PFV의 가족들이나 법무사의 그 식구들, 네. 회사 사람들에게 지분 쪼개기를 했던 거죠. 필지, 그냥 한 평도 채 안 되는 필지를 그거는 이제 2차 또 쪼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따가 또 이제 말씀- 다시 네, 또 네. 설명을 하겠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1차 그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땅을 팔고 사실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름을 빌려서 네. 110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짜투리 땅을 잘게 지분을 쪼개서 그걸 우리 강남 PF, 삼부토건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이런 그 직원들 그리고 그 법무사 이 관계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그 땅을 이제 사게 해가지고 그럼 이름 빌릴 때 당연히 대가를 줬겠네요. 이름 빌리는 거에 대한 그죠? 뭐 당연히 그런 대가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부분들은 다시 또 이제 2차 쪼개기에서 다시 한번 또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하시죠. 왜 내곡동 헌인마을인가? 그 이유는 이제 현재 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유일한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예, 그린벨트. 유일한 그린벨트 지역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여기 이곳이 이제 서초구인데 이제 성남하고 시계가 나눠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맨 끝 자락이고요. 강남 서초구잖아요. 심지어. 네, 강남의 끝자락이긴 합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교통 요충지네요. 네, 또. 그리고 거기가 왼쪽에 아마 청계산 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도 굉장히 그 좋으면서 교통권도 좋고요. 그렇죠. 이게 뭐 강남 접근성. 네, 강남의 접근성, 주변으로 어떤 저쪽 그 판교, 뭐 광교로 넘어가는 그 길목 단지의 입구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 본사로 그렇죠. 가는 그쪽도 있어서 결국은 네. 그래서 내곡동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이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었고 그 이미 이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전부 내곡동 땅에 토건업자들이. 알박기를 네. 해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네.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내곡동에 땅을 가지고 있었죠. 이명박의 경우는 심지어 퇴임 후 사저를 내곡동에 이제 지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도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반대와 그 뭐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진행하지 내곡동 타운을 당시에 이제 MB 타운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여러 형태의 이제 보도들이 나와서 진행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헌인마을 내곡동 이 부지는 그 이번 4.7 재보궐 서건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었던 내곡동 땅으로부터 차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로 곳입니다. 옆이네요, 뭐. 바로 네, 옆이네요, 바로 진짜. 옆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그 본인 처가 보유의 땅들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시세 차익을 챙겼을 뿐더러 36억 5천만 원. 네, 인근 부지의 토건 자본들을 위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그 조합을 승인을 해주면서 결국은 원주민들을 이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첫 출발점, 그 비극의 출발점, 제공했네요. 단초를 제공한 네. 곳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가 2020년 작년이네요. 네, 다시. 네,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된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 과정은 아마 그럼 이게 그러면은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이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나 본데 담당자가?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2009년도에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네, 부분들은 우리 허 작가가 네. 설명을 할 네. 겁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10월에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설립 허가를 하면서 조합원 225명 중 보유 토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퍼 컴퍼니에 매도하여 사실은 소유권이 없는 112명과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를 대여한 56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225명 중 168명이 개발업자가 만든 가짜
거의 전부네요.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 네. 168명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이미 조합원 자격이 없는 그러나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만 존재하는 110명의 유령 조합원이 한 그룹.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아까 짜투리 땅을 모아서 이제 세밀하게 쪼갠. 예,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사는데 그 네. 명의를 빌려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명의 빌려준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강남 PF 네. 그 위에 소속돼 있는 삼부토건 우리투자증권 네, 직원들. 이런 법인들 가족들의 이름들이 동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뭐 우리 강남 PFV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1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네. 그죠? 예, 결국은 그걸 168명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조금 더 머릿수를 채워갖고서 그렇죠. 이렇게 의결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걸로 하기 그래 위해서. 땅을 팔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그 당시에 한 25분, 25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완전히 소수로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들을 이제 잠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계속 헌인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작가님? 네,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8세대가 지금 현재 지금도 다 만나 보셨잖아요. 다 만나보지 못하고요. 거기 헌인 자치회에 소속돼 있는 대표 네. 주민들 만나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설명했던 대로 이런 토건 자본들이 유령 조합원들을 앞세워서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가의 빌라를 지어서 그걸 고수익 분양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원주민들 25분이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네. 안 팔고. 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좀 제 정확치 않습니다. 네. 정확치 않다는 걸 수 좀 있지만 그래도 대략 그 정도 숫자가 예. 그래서 그저 원주민들이 한 20에서 한 3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면서 결국 이들이 생각했던 토지를 완전히 매입을 해서 이 빌라를 분양하려고 하는 계획이 스톱이 됐던 거죠. 차질이 빚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업을 최초에 허가를 내줬었던 오세훈 시장이 괜히 무상급식 뭐 주민 반대 투표 이거를 자기 시장직을 걸고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예상과 달리 본인의 예상과 달리 낙마했죠, 일찍.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쫓겨나면서 결국은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그 뒤에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은 거예요. 예전에는 서초구청, 그다음에 서초구 국회의원, 서울시장까지 전부 다 결국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계열의 한나라당 의원, 그 소속 구청장, 네. 그다음에 시장까지 전부 다 이렇게 초록이 동색이었는데 네,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행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원주민들은 마지막까지 20에서 30명 되시는 분들은 안 팔고 버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네들 내부에 내분이 일어나요. 우리 강남 PF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 이 땅을 매입하는데 우리 은행으로부터 한 4천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쌓이면서 그렇죠. 결국 우리 강남 PFV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 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었던 이 우리 강남 PF가 한 8천억의 부채물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부도를 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부도가 나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낙마와 함께 장기 야, 그럼 박원순 시장님이 되게 큰 일을 하셨던 거네요. 엄청난 네. 일을 하신 거네요. 그런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기 한 1년 전인 2019년이죠. 2019년도에 갑자기 새로운 전주가 나타납니다. 네. 2019년도요. 2019년도에 의미심장하네. 그래서 그 우리 강남 PFV에 대출해준 우리 그 은행 등의 대출 채권들을 이 새로운 전주들이 다 채권들을 떠안습니다. 채권을 네. 삽니다. 네. 돈을 주고 사고 결국 이 사업을 다시 시행을 해요. 그게 이제 MP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부실채권. 네, 부실채권, 특히나 이제 부동산 부실채권을 NPL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갑자기 그걸 2019년을 이제 듣고서 딱 했냐면, 사실은 이제 옵티머스 제가 재판을 요즘 열심히 보고 참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옵티머스에서 지금 상당히 투자돼서 어디로 갔는지 애매한 어떤 것들 중에 이제 NPL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여기 또 우연찮게 또 이 헌인마을에도 NPL을
다른 어떤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샀다고 하니까는 네. 흥미롭다. 그리고 거기 또 하필 또 삼부토건이 보여서 야 정말 재밌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부실 채권을 공식적으로 지금 떠안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게 뭐 몇 군데 오락가락합니다만 지금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건 미래에셋 대우인데 미래에셋 대우. 네, 지금도 미래에셋 대우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사실상 이 채권을 인수한 네. 전주는 따로 있다. 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왠지 강진구 기자님은 알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결국은 여기도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자본들이 지금 들어와 있을 거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여기에 그 우리강남 PFV라는 페이퍼 컴퍼니에 결성된 주요 업체들이 우리투자증권,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적해왔던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하는 네. 시즌2 옵티머스 시즌 2. 네. 약간 연결되는 고리들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전주가 나타나서 이 헌인마을 사업을 지금 다시 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땅을 팔지 않고 버티고 계신 원주민들은 이 새로운 전주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결국은 새로운 전주들도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의 이제 시행 주체가 되긴 했지만은 이제 우리 강남 PFV를 다시 아까 부도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강남 PFV를 다시 살려줍니다. 네. 설명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강남 PFV가 다시 부도가 났던 우리 강남 PFV를 다시 이제 심장 고동을 뛰게 해준 거고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 새로운 이 전주 그다음에 우리 강남 PFV도 제가 볼 땐 전부 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들을 보입니다. 네. 예. 뭐 속된 말로 그놈이 그놈들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나 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들 둘이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암묵적인 연대하에 이 사업을 본래 당초 자신들이 꿈꾸던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토건 자본들의 그 고수익을 위한 분양 사업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주민들 반대에 부딪히니까 네. 또다시 자신들이 조합해서 네. 다수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사실은 이 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 강남 PFV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딱 한 한 사람? 곳이 소유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딱 한 개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한 개면 일단 원주민들은 한 20몇 명 되니까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 또 2차 쪼개기를 합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해서 또 다수의 조합원들을 유령 조합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은 우리 허 작가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작년 2020년 4월에 서초구청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해주는데요. 이때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합원 254명 중에 100명은 그 페이퍼 컴퍼니에게 새롭게 지분을 쪼개 만든 자들이었고요. 그다음 59명은 2009년부터 위 그 페이퍼 컴퍼니에 지속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들이고요. 19명은 새로이 명의를 빌려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 254명 중에 178명이 개발업자가 만든 가짜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9년도에 허가를 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 컴퍼니 그 사람들이 똑같이 2020년도도 그냥 했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 연속 계속 오세훈 시장이 해준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요게 이제 2020년 4월 6일이니까 이건 오세훈 시장이 아니네. 예. 그 오세훈 시장이 될 줄 알고 예. 담당자가 될 줄 알고. 요때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서초구청에 위임을 합니다. 이관을 합니다. 이관. 이관을 해버려요. 네, 2020년 2월에 예. 협의하에 서울시와 서초구청 그러니까 협의하에 박원순 시장의 결재권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 조합의 이 승인권, 이 사업의 승인권은 당시 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흔히 말하는 편법에 쓴 거구나. 이번에 그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에까지 네. 출마했었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편법으로 사실상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을 결재권에서 제외한 채 결국은 그들끼리 다들 이 통하는 이 늘공들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 방법으로 이 헌인마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이제 우리가 늘 대통령만 밀어붙였던 바뀌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늘공들 그, 정말 이 당시에도 심했습니다. 서울시장만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공무원들은 이와 같이 그 같은 업체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저지른 행위였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헌인마을 사람들은 시행사 측이 일부 무자격 조합원들을 앞세워 개발 사업을 입맛대로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방문했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의 아니, 입장을 요 동영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요 동영상을 보기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야 네네네.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1차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이제 표류하다가 다시 2차로 조합이 새로 결성이 됩니다. 네. 그래도 2차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임시총회가 열릴 때 또다시 유령 조합원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 유령 조합원들은 크게 두 부류예요. 우선 첫 번째 한 부류는 뭐냐면 아까 좀 설명을 했지만 1차 때 이미 땅을 팔고 그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11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110명 가운데서 여전히 그 자신네들의 사업에 협조적인 사람들 52명으로부터 다시 이름을 빌려요, 이 사람을. 그리고 그 이름을 빌린 대가로 1인당 약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1인당 매수를 2억이요?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약 한 50억 정도가 그 50여 명의 그 유령 조합원들로부터 이름을 빌리는데 돈이 나가고 이 50억의 자금 출처가 나중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옵티머스 관련 계좌에서 흘러나옵니다. 드디어 옵티머스가 나오는군요. 이게 또 예.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네. 야, 그럼 이게 1인당 2억인데 50여 명이면 그것도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건가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50여 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옵티머스 관련 계좌에서 흘러나온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하고요. 유령 조합원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헌인마을에 뭐 교회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공유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유 부지 가운데서 약 한 4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을 굉장히 잘게 쪼개요. 그걸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걸 110명에게 그걸 또 매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조합원 수를 약 한 160명, 170명 정도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가진 땅이 적게는 0.01평에서 네. 많아봤자 한 0.7평. 네. 0.7평이요? 네. 0.01평이면 그 조합 서 있을 수나 있나 한 발로? 조합장이 0.01평을 가진 분인데 0.01평이면 그 제 발 반만큼 될 것 같은데. 네, 발바닥? 계집보다 발레리나만 네. 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헌인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그 조합원 160명, 170명 가운데서 50명은 아예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유령 조합원이고요. 나머지 110명은 40평을 나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헌인마을의 총 재개발 사업은 약 한 4만 평 정도? 네. 4만 평에서 5만 평 정도 되잖아요. 네. 이 4만 평이나 5만 평 되는 이 사업을 40평을 나누어 갖고 있는 110명이 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좌지우지하고 있고 네. 이 110명에 의해서 조합 온갖 임원들이 다 선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땅에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원주민들 20명, 30명 되는 원주민들은 지금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서초구청과 서울시청은 조합 결성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토건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4.7 재보선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들은 더 이상 이제 거침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걸 막은 제동 장치 역할을 해줬던 박원순 시장은 이제 자꾸하고 없고 네. 그 빈 공백을 이제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들어와서 더 이상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눈치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게 40평 정도 되는 걸 110명 정도가 나눠 가졌다는 것은 개발업자가 가짜 조합원들을 양산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네, 누가 이게 봐도.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나요? 네.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인당 2억씩 주지 않았을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실 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그 기자님 통화할 때 임시총회에 대한 무효 그런 가처분 소송이 지금 본 소송이 진행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처분 소송에 보면 판결문에 보면 가장 핵심 쟁점은 그게 인정되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거기 가장 핵심된 주제예요. 판결문은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가 뭐 공유지분, 그러니까 쪼개기라는, 이건 지분 쪼개기 볼 수 없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표현 나왔던 게 뭐냐면,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꾼 거는, 그 실제로 이제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인정해줄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법 해석을 거기서 해져 있어요. 거기 판결을 보면. 그래서 이 두 개의 필지에 대해서 뭐 정확히 100몇 명에 대해서는 다 그 자격이 인정된다. 라고 법 해석을 해요, 거기서 판결문에. 예, 그럼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뭐 판단을 하는 거죠. 적법하다, 안 적법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적법하다고. 그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있는,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소송을 제기하셨던 조합원인 아니신지 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저희로서는 그런 걸 보고 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일단은 이제 법원의 이제 판결, 그러니까 가처분 판결문이 있으니까 또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판단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조합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거는 조합 변경인가였고, 조합 변경인가에 대한 거는 서초구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고, 서초구에서 그걸 다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받들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잖아요. 다 저희가 뭐 법과 규정과 판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임의대로 뭐 재량의 범위가 아닌 거고 사실 이 부분은. 그럼 서울시에서 이거는 이제 임의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어쨌든 모든 지켜본다는 거죠. 어쨌든 서울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환지계획 거쳐서 내년 초에는 이제 착공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그걸 사실상 그걸 이제 확장된 계획으로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향후 일정은 계획이 맞고요. 향후 일정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향후 일정은 그 환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서울시가 또 권한은 없어요. 그것도 환지 계획 다 서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관계자가 말을 한 거 들어보니까 작년에 조합 측에서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예, 판결문에 따르면은 조합원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유령 조합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거 문제가 없다. 예. 그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래서 사실 이제 헌인마을에 계신 원주민들 상대로 해서 그 이 서울시의 입장, 그 판결문에 따르면은 유령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 부탁을 했고요.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입장은 판결문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왜곡을 했다고요? 그 일단은 1차적으로 이 판결문 자체는요, 그 원주민들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일종의 지금 이제 유령 조합원이라고 얘기했던 그들끼리 일종의 기획 소송을 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고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원주민과 무관한 100% 뭐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가처분, 이 서울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판결문은 원주민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소송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도 짜고 치는구나 이거. 그리고 결국은 이 조합의 그 무효를 주장하고 있던 이 원고 쪽은 이 판결에서 결국 가처분 소송에서 졌거든요.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맞네, 맞아. 이거는 흔히 말하는 판결문에서 가처분 소송이 이제 기각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서울시에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면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의심이 그런 것 드네요. 같네요. 말하자면 이제 유령 조합원들로 구성된 이 조합의 그 적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기획 소송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기획 소송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게요. 기획 소송. 결국은 이 기획 소송의 결과물인 판결문을 가지고 서울시는
현재 조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이제 당연히 판결문 입장을 나왔으니 지금 밝히고 있는 뭐 법적으로 문제 상황입니다. 없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판결문을 왜 그러나 서울시는 곡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헌인마을의 그 땅과 관련된 매각 흐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 있죠?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최초에 이제 그 헌인마을, 그러니까 이 유령조합은 아까 이제 기억하시죠? 그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렇죠. 팔고도 네. 유령조합으로 이름으로? 등록되는 사람이 한 50명 있다고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40평 정도 되는 작은 공유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교회라든지 네. 도로. 네네 공유지. 이런 공유 부지를 이제 잘게 쪼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유지를 쪼갤 수 있지? 근데 이 공유지는 원래 한 100여 명 정도 이름으로 된 공유지였어요. 그렇죠. 공유지니까.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소유주가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100여 명이 40평의 공유지를 이제 공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공유지를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강남 PFV를 그러니까 삼부토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40평짜리 땅이 소유주가 100명에서 이제는 하나가 우리 강남 되는 거죠. PFV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강남 PFB가 이거를 이제 코람코 자산 신탁이라고 하는 것에 땅을 신탁을 맡기는데요. 저 코람코도 굉장히 익숙한데요, 저는. 네, 저것도 역시 그 옵티머스 펀드에 등장하고 있는 신탁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강남 PFV가 100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사들인 저 땅을 코람코 자산 신탁에 신탁을 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 신탁을 안 했어요. 음.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우리 강남 PFV가 아예 등기도 자기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완전히 골 때리는구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강남 PFV가 땅을 100여 명부터 사서 자기 이름으로 신탁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들한테 땅을 팔았던 100여 명의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호람코 자산 신탁에 위탁을 합니다. 네.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저러고 이제 저런 상태에서 2차 조합을 결성하기 직전에 저 코람코 자산 그래서 신탁을 맡겼던 저 땅을 다시 새롭게 100여 명에게 네.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땅을 새로 이제 취득했던 100여 명들이 결국은 새로운 조합원들이 된 거죠. 네. 야, 이 정도 뉴스면 이거 진짜 서울시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저 공유 땅이 총 40명인데 40명을 100여 명한테 나눴으니까 1인당 보유 평수가 0.01평에서 0. 많아봤자 0.7평. 네, 0.7평. 아, 네, 화면이 저기 참 잘못 나왔네요. 그 0.7평입니다. 0.1평이요. 보통 가로 세로 5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0.01평이면 5.7cm요? 5.7cm죠. 네, 조합장이 0.01평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5.7cm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인 거죠. 네네, 조합장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이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1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우리 강남 PFV 1인 소유로 됐다가 다시 100여 명에게 네. 공유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지금 현행 도시 개발법 관련 법령상 조합원 자격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아, 저 그런가요? 의결 건수는 저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 1인 의결권이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기 100여 명의 의결권이 새롭게 100여 명, 만약에 저걸 우리 강남 PFV로 넘어가지 않고 네. 100여 명이 갖고 있던 보유 지분, 공유 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100여 명에게 새롭게 넘어간다. 네. 그러면 새로운 100여 명들도 역시 원래 머릿수대로 되는데. 됐는데. 예,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100여 명이 이제 그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두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죠. A라고 하는 필지, B라고 하는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한 사람이. 그걸 A 필지를
빗빌치를 서로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네. 의결권이 2개로 돼요. 1개에서 2개. 그건 가능해요. 네네네. 자, 그거는 뭐냐면 그 원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지분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았은 경우에만 네. 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강남 PFV로 팔아서 다 모았다가 나간 그렇죠.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네. 그 저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이름으로 돼 있다가 다시 저걸 100여 개로 쪼개진다고 네. 해서 의결권 수가 100개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저건 한 명 거죠, 한 명. 저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 우리 강남 법령에 PFV 의하면요. 거죠. 현재 법령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런 데가 되네요. 그럼 또 다른 또 뭔가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서울시는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판결문에 보게 되면 여전히 저 새롭게 땅을 취득한 100여 명도 다 적법한 조합원이다. 네. 판결문에 그렇게 설치돼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서울시의 주장은 완전 잘못된 국회라는 거죠. 거죠. 네. 그래서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결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건과 같이 공란공고일 이전부터 주인이 공유하던 토지의 각 공유 지분을 이후 1인이 신탁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뒤 다시 그 각 공유 지분을 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공란공고일 이후 보유 토지를 주민이 공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여러 명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한 사람으로 된 다음에 다시 그게 여러 명에게 넘어가면은 그러게요. 그거를 공유 지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하신 그대로인데요. 네. 근데- 제 설명은 그대로잖아요. 네, 네. 설명하신 그대로인데요. 예. 그런데 저걸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런데 저 판결문은 왜 그러면 그 새롭게 그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을 네. 적법한 조합원으로 판단했냐면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을 했다? 예. 어떻게 오판을 했냐? 중간에 우리 강남 PFV가 저 땅을 사들인 것을 몰랐어요. 법원은. 아. 예,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주장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대로 예전에 땅을 이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 100여 명의 주민들이 그대로 새롭게 100여 100여 명에게 명에게 넘어간 걸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획소송이라는 느낌이 더더욱 드는 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법령대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세 명이 갖고 있는 거를 각각 팔았으면 세 개의 표로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저기 있는 분한테 같이 몰았다가 다시 세 개로 팔면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된다는 하나죠, 얘기가. 하나. 하나인 거잖아요. 네, 적은 거 하나.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원 판결문을 그렇게 곡해했다는 것은 중간에 한 사람이 샀다가 다시 되팔은 어떤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그렇게 거죠. 예 예. 판사가 외면했던가 아니면 그냥 그런 그 모르겠습니다. 소제거 과정에서 뺐던가. 자, 어쨌든 자세한 가지고는 모릅니다만 판결문에는 저 우리 강남 PFV가 원래 최초의 1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을 전부 사들여서 1인 지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1인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 판결 결과만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이 새롭게 이 공유 지분을 취득한 100여 명은 적법한 조합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뭐 대충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 또 판결문의 취지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시청자 설명을 잘 여러분들 해주셔갖고 이해하시죠?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저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데 저도 이해가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중간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열린공감 TV는 그 현재 구독자 한 명당 한 명씩 더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1 합시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한 1,7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주변에 계시는 가족분들, 친지분들, 또 지인분들께 열린공감TV 구독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공감TV는 정부나 혹은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광고나 협찬도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1인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 매달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 모든 영상에는 고정 댓글로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상단에 후원하기가 있습니다. 그 후원하기를 눌러주셔서 해피나눔을 눌러주시면은 1인 1만 원 후원할 수 있는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조금 좀 어려웠는데, 뭐, 일단 뭐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좀 믿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이 뭐냐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령조합원의 구성이 지분 쪼개기로 이제 100여 명, 한 110명을 만들었고, 네. 또 한 50여 명 정도는 예전에 땅을 팔고 그냥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만 남아있는 분들. 네. 예, 이분들을 또 이제 그 유령조합원으로 끌어들여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땅을 팔았는데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남아있는 걸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히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해요. 아, 명의신탁이죠. 그렇죠. 네. 네. 명의신탁.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의신탁자들을 지금 조합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서울시는 이 명의신탁했던 그러니까 이미 땅을 팔고 등기부 등본에 명의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예, 인정을 네. 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거 참 되게 특이한 스탠스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명의신탁한 사람들한테 찾아가갖고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네.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 입장인 겁니다. 등기부.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가 아니고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게 서울시의 공식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같이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탁은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신탁을 합니까? 그 기자님 이렇게 하시죠. 네. 아니 묻지 마시고 한 건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땅을 지금 이제 신탁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는 건 동의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 땅을 파셨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다 위탁자들로 다 돼 있어요.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만 기초하면은 이분들이 정당한 위탁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조합은 자기 인정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코랑코 자산신탁에 위탁을 하기 전에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미 땅을 팔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땅의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위탁을 한다고 얘기하면 건 정당한 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건 부동산 등기 실명법이라고 하는 부분도 통해야 하는 일이죠.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조합원 총회, 그러니까 작년에 조합원 총회에 그렇죠. 예, 그 조합원 임시총회 작년 3월인가 4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두 분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임시총회고 임시총회를 통해서 조합 변경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죠. 조합 설립 변경이 이루어졌고 조합 설립 변경, 그러니까 요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서초구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서초구 한번 만나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상한 서초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알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부지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땅을 팔았던 사람, 팔고 파는 사람이 110명 있어요. 그 110명이 그 코랑코 자산신탁에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위탁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 자리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 110명 중에 52명인가가 지난번 조합 설립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 52명. 그러면 그 52명은 과연 적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적법한 조합원이니까 저희가 조합사를 그러니까요. 그 신탁 관계가 아까 무슨 믿음이 그러니까 이거 논쟁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명은 적법한 조합원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샀으니까 조합사를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52명이 이 코랑코 자산신탁에 위탁을 하기 전에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알고 계신 겁니까? 팔았다는 게 등기가 돼야 되는 거지. 등기가 된다고 안 됐어. 그럼 등기가 안 되면 판고로 간주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등기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시 입장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서도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 등기 소유자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설령 그 사인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잔금을 주고받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인 간의 계약적으로 보게 되면 매매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땅을 팔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신탁계약에 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임 간에 땅을 주고받고 장부까지 치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땅 소유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긴 상태에서 등기 이전만 안 돼 있어. 등기 이전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을 하면은 그건 정당한 위탁 권자로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땅을 팔고 나서 위탁을 한다. 땅을 팔고 나서 위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여쭤보는 안 거예요.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아니, 그냥 가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A를 정당한 조합원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그거에 거예요.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서초구에 한번 문의를 정확히 해보시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땅을 판 사람은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데 네. 등기에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봐야 된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 왜냐면은,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땅을 가지고 있어야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자격이 있는 거 있는 거죠. 아닙니까?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의사가 개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야 그렇죠. 거 아니에요. 땅을 파는 순간 이분들은 이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끝난 진행되는지 거예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네. 그냥 땅을 다 팔았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달랑 이름이 있다는 이름이 이유로.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계속해서 이 재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죠. 네. 서초구청으로 넘기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던데 서초구청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넘기는 처음에는 얘기? 이제 여기 그 당시 두 명의 그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어요. 한 명이 주무관이고 한 명이 이제 팀장이 나왔는데 주무관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 법령에 보게 되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적법한 조합원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땅을 팔았어도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적법한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냐. 등기 이전을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팀장은 조금 사태에 좀 위중함을 좀 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관 얘기를 조금 자제를 시키고 이 부분들 명의신탁한 조합원들도 실제로 적법한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합 설립에 대한 모든 권한을 서울시 서초구청에 대해 위임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서초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네. 수건 돌리기?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지금 만나신 분들이 주무관과 팀장이라고 하면 저 인터뷰를 직접 하시기 전에 저는 강진구 기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전에.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팀장이 되게 답답하다는 투로 그렇죠. 강진구 기자가 서울시로 들어오시라. 네. 그럼 내가 당신을 완전하게 납득을 시키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걸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직접 들어가서 나온 게 그냥 저런 결과였다 그러면 그 팀장은 무슨 자신감을 갖고 강진구 기자더러 서울시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팀장은 밑에 주무관의 보고만 받고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주무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고 팀장은 온 지 얼마 안 돼요. 네. 주무관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문제가 없는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들어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주무관의 상식. 논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자기가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려 내가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자기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눈치는 있네. 예, 그러니까 서초구청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죠. 네, 말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초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또 거기서 네. 또 그래서 이번엔 또 서초구청을 가신 겁니까? 네, 작가님이? 서초구청에 이제 모든 게 다 책임이 이관이 됐다라고 해서 그럼 서초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서초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그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법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 명의신탁은 불법이잖아요. 일단은 그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담당 팀장님하고 좀 얘기 더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궁금하신 사항을 그러면 서면으로라든지 뭐 문자라든지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도 다른 데도 이제 업무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저희가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여기 같거든요. 주무관님이 제가 뭘 여쭤보는지 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등기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미 이 명의 신탁까지 한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등기상 명의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땅을 처분한 사람들까지도 이 등기부에 등재된 자로 봐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동산 이 등기 실명 그 법 자체가 그게 그 취지가 그 기본적으로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법에 있는 사항을 아까 그러니까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법에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자를 조합원은 보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 이건 지리회신에서 회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조합원 토지 소유자로 돼 있고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신 거죠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나서 네. 계속 점유한 경우에도 네. 이게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도 네. 이 공무원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공무원은 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어요. 법제처? 네, 그 법제처에 이제 뭘 질의를 했냐면은요, 서울시하고 서초구청이 이 땅의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명의 신탁이 됐냐면 땅을 한 110명 정도가 우리 강남 PFB에다 팔았어요. 네. 실제로 잔금도 다 이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땅을 다 판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만 이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남아서 근데 우리 강남 PFB가 땅을 매수한 우리 강남 PFB가 그걸 코람코 자산신탁에 자기 이름으로 땅을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이름으로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땅을 판 들의 이름으로? 땅을 판 사람 이름으로 위탁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계약서의 조건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참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제 조금 땅값을 후하게 쳐서 매수를 했겠죠. 우리 강남 PFB가. 뭐 그렇겠죠. 예.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 PFB로 땅이 넘어갔으나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이 신탁자의 명의는 여전히 땅을 판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누구를 조합원으로 볼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법제처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그 땅을 신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판단한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네. 따라서 서초구청의 입장은 팔아. 법제처 얘기대로 따르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가 땅을 판 사람이고 결국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사람도 땅을 판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땅을 팔았지만 여전히 등기부 등본상에 이름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계속 문제는 불거져요. 이게 일종의 미등기 전매인데 그럼 세금 문제도 생길 테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법 기술자들.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김학이 그 출금을 막은 것도 지금 맞습니다. 막은 것도 전부 무슨 법의 위반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 다 이게 법을 이렇게 법비들이라고 하죠. 법비들인 네. 거죠.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오로지 법을 자기네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법비들. 그렇죠. 법비들. 예. 그 법제처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적법한 그렇죠. 적법한 거래 관계가 이제 거래를 나한테, 하고 네. 등기부에 그 이름을 네. 올려야. 그러니까 네가 설사 땅을 샀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네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넌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겠죠. 설마 땅을 팔았는데도 등기부 등본에 당연하죠. 이름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제처가 설마 해석을 했겠습니까? 땅을 파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땅을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팔고 나서 네. 그리고 법제처에서 그 땅을 신탁한 경우에는 유탁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한 그 뜻은 적법한 위탁을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죠. 당연히. 자기 땅을 적법하게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그 위탁자를 조합원으로 본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이렇게 땅을 팔고 나서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 그래서 명의만 위탁자인 그런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설마 법제처가 말도 안 그렇게 되죠. 유권 해석을 해줬겠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감자를
여보 냉장고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어 라고 하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5개만 꺼내서 깎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0개를 다 꺼내갖고 반씩만 깎아둔 거를 이제 일종의 이게 맞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서초구청을 방문을 해서 이제 그 담당 그 주무관이 쭉 설명을 하는데 네. 기자가 이제 찾아왔다고 얘기하니까 서초구청의 그 홍보 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네. 긴장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설명하는 자리에 그 홍보 담당관 직원 2명이 올라와서 쭉 지켜보더라고요. 지켜본다. 어떻게 답변하는지. 근데 홍보 담당관들이 쭉 지켜보더라도 이 주무관의 답변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서초구청이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아요 혹시? 아니 막지는 않고요. 네. 오늘 이 답변은 네. 주무관의 개인 의견으로 참고해 그게 말이 주시고 돼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기자님께서 문의하신 그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으로 아니 공식 답변을 하겠다. 주무관이라는 게 담당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그럼 서초구청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이 업무에 관련돼서 네. 그걸 개인 의견이라고 네.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홍보 담당관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주무관의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의 문제점들을 잘 알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서초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서면 답변할 때는 네.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이 상식적인 네.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해 보죠. 저희는 네.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물러나기 직전에 사실은 지금 조은희 이제 서초구청장이 제가 그 경향신문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주간 경향에 계셨던 분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저희 경향신문 선배입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홍보 담당관한테 우리 저 조은희 구청장한테 강진구 기자가 다녀갔다고 얘기하고 네. 우리가 서초구청이 토건 자본의 이익이 아닌 정말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정을 펼치고 있음을 좀 이번 답변들을 통해서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꼭 전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혹시 일정은 정하셨나요? 언제까지 좀 해달라고? 네, 그 그 다음 날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왔어요? 네네. 자, 뭐라고 왔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네. 그 서초구청에서 그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헌인마을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설명해 보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크게 2가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조합원과 그 우리 강남 PFV 간 금전 거래를 완료를 했어요. 계약금 치르고 잔금까지 다. 상호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조합원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 내 조합원은 등기부 등본상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고 있으며, 그죠? 여기에서 신탁 토지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위탁자로 본다. 라는 유권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하고 따라서 원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먼저 설명하고 가죠. 그러니까 네. 자 어쨌든 그 토지를 그 매각을 그 한 경우 그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누구를 조합원으로 볼 것인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여기는 원 토지 소유자를 네. 조합원으로 판다. 표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죠. 표현했죠. 원 토지 소유자. 그게 누굴까요? 토지 매도자죠. 그렇죠. 네. 토지 매도자를 조합원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런 표현을 차마 쓸 수 없으니까 네. 원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감탄스러운 말장난이네요. 네. 자, 그리고 2번째 질문 우리가 또 있죠. 네, 2번째 질문은 이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쪼개기를 통해서 0.1평도 안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조합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도시개발법령 유권 해석에서도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답답합니다. 0.01평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0.01평도 0.01평이지만 총 4만 평대는 이 사업 부지에서 40평. 그 그렇죠. 40평을 쪼개 갖고 있는 110명. 네. 그 110명을 또 이 조합의 조합장은 그 중에서 0.01평. 0.01평을 가진 네. 사람들이 조합장이에요. 네. 임원들도. 네. 저것도 일종의 말장난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도시개발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보유 면적으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의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그냥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불이익을 받는 거를 이렇게 좀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걸 뭐 0.01평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자격을 제한하는 게 도시개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도리어 법의 범위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편법을 지금 도리어 이렇게 그냥 열어주는 그 유권 해석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주고 싶은가 봐요. 전체 평수가 얼마라고 했죠? 4만 평이 한 더 4만 평 정도에서 0.01평. 40평 정도의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쪼개서 갖고 있고 그 중에서 0.01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 조합장을 해먹고 있다. 네. 4만 평 중에서 네. 네. 대단합니다. 아무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 갖고서 여기 주총장에 들어와서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오, 아주 그거 비유 그냥 좋았어요. 정말 다 네. 안 된다. 뭐 그리고 그런 그나마 이제 그 땅을 0.01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나머지 50명은 아예 땅을 팔아서 조합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자격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유령 조합원으로 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헌인멸 4만 평 정도 되는 사업은 결국은 40평을 가지고 있는 110명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 거고 0.01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그런 식으로 이거를 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서초구청은 뭐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평등하다는 말을 씁니까? 뭐 이런 식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10만 평짜리 가가지고 땅 한 평 사고 그 한 평을 가지고 한 1,000명이 나눠 가진 다음에 이거 10만 평을 다 개발하겠다 하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진짜. 법비들. 저는 이렇게 법비들이라고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예. 예, 법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봐도 이렇게 답답한데 거기에서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진 거기에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할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주민들. 네. 우리는 16년 동안 하더라도 빌딩이 안 올라오고 뭣도 안 올라오고 턱파기도 못하고 지금 응? 내가 말 저기 했죠? 남인초이라고 필리핀 남인초이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기 이진호 팀장님은 우리 동네 한번 살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 제가 뭐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예예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보기에는 뭐 지구 쪽에가 잘 됐니 못 됐니 법제처 저 법원이 잘 됐니 못 됐니 나 이런 걸 떠나서 서울시나 구청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줬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과연 2021년까지 이렇게 왔을까요? 네. 저희 네? 나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 당신네 땅들은 당신네 땅에서 집 잘 짓고 사십시오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한 사람들 땅을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집을 짓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다 팔아버리고 나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기는 폐허가 되고 다 부서지고 없어졌어요. 그죠? 폐허가 되고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있고 여기에는 뭐 있고 다 뭐가 있고 그래. 그 사람들 다 떠나고 없는데 지금. 근데 이거 아직도 저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 사람? 네,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근데 좀 보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굉장히 뭐 한두 푼이 아니고 이거 1조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걸 보고요.
기코말어미환이라고 합니다. 네? 기코말어미환. 뭔지 모르죠? 뭘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말이 막히고 어이없고 미치고 환장하고. 와, 맞네요. 네. 자, 어쨌든 이 원주민들을 배제하고 이 토건업자들, 토건 자본들이 자신들의 그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불법 편법적인 쪼개기의 명의신탁을 통해서 확보한 유령 조합원으로 이 사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알고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 저희도 알 길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지금 현재 이 현안마을에 이러한 지금 실태를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복잡한 쟁점과 관련된 분쟁 상황을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보고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1조 원대가 넘어가는 사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고 그렇죠. 1조. 장기 분쟁 사업이에요. 1조가 그런데 무슨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그런데 네. 최초에 이 담당 주무관이 저하고 전화 통화에서는 서울시장한테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했다고 처음에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시청 취재 마치고 나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보고했냐라고 얘기했더니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바꿨네요. 네. 말을 바꾼 이유는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왜 그랬는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1조가 넘는 사업이고 이거 엄청난 이 지역 집단 분쟁이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담당 주무관이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냥 꼬리 자르기. 문제가 되면은 꼬리 자르기. 제가 볼 때는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냥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하여라. 자, 저희가 계속 이걸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또 공유도 해주시고 해서 좀 더 많은 언론이 알려져서 정말 이게 문제화가 되게 된다면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 열린공감 TV가 그냥 제기한 것만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이 이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는 몰랐다라고 또다시 지난번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를 주택국장의 정결에 핑계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 헌인마을 사건의 문제점들 유중한 상황들을 많은 시민들이 꼭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렇죠. 문자 폭탄을 좀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기억이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기억을 잘 해보시면 겸손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승인해줬던 거를 기억을 해내시겠죠.